올해 기해년이죠. 황금 대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잠깐 한 일주일 이상 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포함해서 이제 시황 관련 영상을 거의 보름? 네, 보름 정도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장인 그동안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오늘이 이제 1월의 첫 주인데, 좀 거시기하죠. 거시기한데, 오늘은 뭐 계략적으로 좀 간단히 인사를 좀 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해보면 쌍바닥은 좀 애매하지만 이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1985포인트를 10월달에 한번 찍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형성을 했다가 지금 2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죠. 그리고 여전히 잡주가 좀 더 강하다 봐야 한다고 한 거는, 여기서 잡주라는 말하는 거는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테마주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저퍼주, 저PBR주 이런 주식이 아직도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지수 흐름인데요. 지금 보는 화면이 이제 코스피 지수죠. 그래서 1985포인트, 이 포인트가 여기가 이제 지난 10월 말에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인데 오늘 지금 다행히 이제 올려줍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바로 당겨줄지 아닐지는 조금 몰라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1985포인트는 61선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뭔지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 시황 영상을 보면 지수가 61선을 돌파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간극이 크면, 간극이 크다는 거는 이 간극이 크죠. 이게 다 매물대가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좁혀졌죠. 좁혀졌다는 건 말은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손절할 놈은 손절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지쳤다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서 확 내리꽂는 힘보다는 여전히 이게 선에 붙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식도 빠지고 나면 어쨌든 간에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는 선을 붙이려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월봉만 놓고 보면 그 누구도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는 같은 2000포인트 위치에서 불과 3년 전, 2013, 4년 전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설적이 최소한 10에서 20% 성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성장에 어떤 그 후유증,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하겠죠. 후유증이 지금 이렇게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밑으로의 흐름 자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과거도 보면 일시적으로 뭐 1800도 찍고 1900도 찍었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밑골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10월달에 장대 연봉, 뭐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의 하이라이트였죠. 장대 연봉 이후에 시장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 관점에서 매수 의견이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이제 620선인데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견조하죠. 근데 코스닥이 견조한 거는 왜 그럴까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머리 아픈 섹터가 RT죠. 없기 때문에 견조한데, 사실 뭐 지금 이 위치를 보고 단기적으로 3중 바닥이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같지가 않아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쨌든 이 61선을 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빠지면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미국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미국은 10월 달에 거의 엄청 빠졌습니다. 한 15% 빠졌다가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조금 오버슈팅 된 게 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반등 시그널은 안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게 떨어졌다면 이게 지금 2008년도 연초 주가를 다 깨버렸습니다. 국채금리는 언제 오르냐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럴 때 오릅니다. 근데 지금 국채금리가 떨어졌단 말은 채권을 많이 샀다는 거죠. 채권을 많이 샀다는 거는 주식을 이빨 팔았다는 소리입니다.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사실 금리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국채금리가 하락한다, 이 말은 채권을 산다, 이 말이고 주식을 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쵸? 그럼 당연히 이제 NI 가치는 상승하겠죠. 그럼 다른 일본 증시는 폭락하겠죠. 그럼 반대 또 한편으로는 원화는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니까 강할 수 있겠죠. 근데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되죠? 긍정적이죠. 근데 여기서 원화가 강하면 뭐 예를 들어서 수출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는 옛날에 하던 소리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원화가 강하면 또 음식료 업종들이 좀 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음식료 섹터는 크게 주도가 아니니까 너무 이제 좁혀온 거고, 현재는 지금 사실 이 플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애플 이야기는 사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애플이 영향이 미치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 이제 애플 하나의 주가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확대 해석을 하면 어마무시하게 확대합니다. 애플의 주요 수요처는 중국입니다. 근데 애플의 주가 실적을 안 좋게 본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석하는 거겠죠. 근데 애플이 하락하게 되면 애플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같이 하락을 합니다. 예. 스마트폰에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시장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더 고전할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저 PBR, PER 주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3배, 지금 뭐 5배, 역사적 저평가 얘기하면 지금 이런 주식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전까지는 뭐 반도체는 그냥 삭살난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건드려 버리니까 삼성 전기가에도 지금 같은 IT로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IT는 지금 1월달 저부터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IT주들이 대표적으로 저평가주가 많습니다. SDI도 지금 되게 또 20만원도 이탈하는 이유로 상당히 아리까리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뭐 제가 2차전지 같은 주식들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유하고 그냥 좀 들고 있어 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힘은 IT가 돌아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 돌아섰느냐? 시장이 올라오면 돼요. 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약간 이래 있습니다만 시장이 한 2050포인트만 올라오면 또 금방 IT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지금 장이 아직까지 섣불리 이게 쌍바닥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그 흠이 나오는 거고, 그럼 올해는 그럼 자꾸 왜 초반에 잡주 이야기를 하냐면 이 수소차 같은 테마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찹스런 섹터거든요. 제가 너무 오랬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장의 주도세는 누구 하냐면 뭐니 해도 자동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 한번 찍어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차 주가는 어쨌든 간에 상당한 수준의 하방 경직이 나와버린 겁니다. 생각보다. 다시 10만원 내려갈 확률이 되게 일단 현재 상태는 조금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힘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계속 힘을 써줄 겁니다. 잡아준다는 거죠. 뭐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동차가. 근데 이제 중국 경력이 있으면은 이런 그 정유주들이 조금 고생할 거예요. 뭐 LG화학 빼고 뭐 정유회사 화학주 있죠. 뭐 롯데면 정밀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화학주 이런 애들은 중국 소비가 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항상 아까 IT하고 화학 섹터는 조금 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게 경기 둔화니까 요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가냐 하면 아까는 철강도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옛날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철강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뭐 현대차가 지금 차가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만약에 진짜 현대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해서 올라가면 당연히 차는 뭐 새로 만드니까 사야 되죠. 근데 그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조선주는 사실 제가 시장에서는 언급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이 올해 이제 좋을 거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주가가 내게 높여 있다는 점은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합니다. 요걸 체크를 하시고,
대신 이제 삼성 바이오록스라든 이런 종목들은 바이오는 그래도 좀 잡아줍니다. 동아 ST 이런 애들 다시 이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에.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컨퍼런스에 모멘텀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IT보다는 바이오가 조금 셉니다. 제가 일전에 반대로 이야기했던가요? 뭐 시장은 항상 바뀌니까. 바뀔다는 게 뭐 저도 어차피 전망을 하지만은 대응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딴지 걸고 예전에는 12월달 영상에는 두 개 중에서 IT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보다가도 시세가 움직이면 대응을 해야죠. 고지표 다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가 세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 이런 자동차 주가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 수소차 섹터는 물론 그 잡주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JNK 히트인데요.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잘 죽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 테마주도 계속 제가 볼 때는 작년 9월달부터 대략 시작을 했는데요. 글쎄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적으로 성사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아마 유시민이 뭐 아이다 하든 말든 간에 뭐 보양준 유시민이죠. 뭐 오세훈이 됐든 간에 진양아 오세훈이 됐든 간에 계속 움직일 겁니다. 정치 테마주를 풍광도 마찬가지인데 정치 테마주가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왜? 올해는 찹주가 지금 시장이 수급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쪽 애들이 팍 죽은 게 아니니까 아이고 자꾸 이게 이걸로 녹음하는데 죽는 게 아니니까 갈 곳 없는 부동자금 이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제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당장 다음 주인데요. 뭐 바이로메드, 강스텐바이오 이런 주식들 다음 주가 좀 모멘텀인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목적까지는 왔어요. 강스텐바이오는 저도 어제 훅 빠지길래 같이 공략을 해서 아침에 좀 챙겨봤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보통 이제 JP모건이 헬스 컨퍼런스가 들어가면 다음 주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크게 선반영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한독은 오늘 못 올라오잖아요. 한독도 참가하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초청은 안 해도 참가를 합니다. 근데 신라젠은 이제 시장에서 올해 아마 팩400 그 임상 3상에 대한 무용성 평가가 상반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꾸 미루네 이 자식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는 저는 신라젠의 주가가 글쎄 제가 너무 나쁘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올해는 5만원 이하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획기적인 상승을 보였던 주식은 결과적으로는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라젠의 주가가 다시 5만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은 5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정말 많이 늦었다 싶더라도 버리세요. 버리셔야 되고 물론 지금 당장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내려갈 겁니다. 이게 다시 10만원을 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열어두는 거죠. 7만원이니까 9만원대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겠는데 왜 이 회사는 뭐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의 가치가 있다 5조의 가치가 있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는 실적을 가지고 이게 시가총액 60조짜리다 50조짜리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식이니까. 근데 신라젠은 실적이라는 게 수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 팩400의 가용성 이런 게 자꾸 늘어지게 되면 결정적으로 그 늘어져서 주가가 많이 이거 지금 보면 10만 5천원인데 10만원 못 가면 결국에는 이 밑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원래 만원짜리였어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주가는 내가 산 1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한 가격. 그럼 2년 전 신라젠의 가치 8천원대 회사와 지금은 뭐가 다르냐? 물론 이제 열심히 개발했으니까 좀 많이 달라진 건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처럼 아니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처럼 뭐 바이오 시민을 확 장악하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적자인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임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제가 시간이 늘어지는데 한번 이제 뭐 마무리하는 정리에서 보면 일단 IT나 약간 실적주들은 전기전자 대형주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고,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과 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와 같이 좀 보셔야 되고, 중국이 지금 계속 땅굴 파고 있죠. 그래서 제약주하고 음식료 업종들이 조금 그나마 선봉하고, 조금 최근에 계속 눈에 들어온 쪽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현대건설기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넥서원 이런 종목들 좀 반등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자동차와 함께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시장은 좀 돌려줄 건데, 마침 또 오늘 돌려줘요. 그래서 오늘 중국 상해 증시도 쌍바닥에서의 반등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연적으로 투바닥에서 찍어줬고, 2월에 가장 큰 하두는 셧다운도 아닙니다. 셧다운은 2018년도에도 1월 21일인가 셧다운 이슈가 있었어요. 네, 다 그 자식들 연방정부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어차피 표싸움이거든요. 셧다운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잊어서야 안 될 이슈가 뭐냐면 10월달에 급락의 원인이 뭐였냐는 겁니다. 네, 무역 분쟁이죠. 그거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1일장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 한번 좀 차근차근 좀 어찌 보면 서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돌려보기를 하시다 보면, 지금 이렇게 전망만 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했습니다.